오늘 발표를 맡게 된 신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for 3D LiDAR Point Cloud Semantic Segmentation 이라고 거창하게 나름 이름을 지어봤는데 사실은 이름만 거창하고 삽질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한 줄 평을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는 분을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치킨 기프티콘을 한번 쏘려고 합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은 좀 나름 좋은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고요.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 정의는 보시는 영상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좀 꺼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3D 라이더 포인트 클라우드를 익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그 차량의 지붕에 라이다 센서를 달아서 이렇게 얻은 3D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건 이 라이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직 레이블링 할 인력도 없고 아직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모여지지가 않아서 현재는 그런트루스의 레이블링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터 레이블링은 되게 비싼 작업이 되겠죠. 이 짤이 되게 유명한데 어떤 만화에서 나온 건데 레이블링 하다가 스쳐 쓰러진 거죠. 그래서 일어나 레이블링 해야지 라고 막 다그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이 매우 힘든 작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데이터셋이 최근은 아니고 작년 4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되게 큰 어마어마한 데이터셋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큰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가 이제 세멘티키티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그림 보시다시피 이런 라이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 일일이 포인트 와이즈로 이 클래스 레이블을 다 정한 거예요. 보라색은 도로, 초록색은 풀,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20 몇 개 정도의 클래스가 있고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셋 대비해서 되게 양도 방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스캔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키티 데이터셋이라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키티 데이터셋이라고 자율주행 연구를 위해서 나온 되게 옛날 좀 한 몇 년 됐죠. 나온 데이터셋인데 그게 이 자율주행 연구에 있어서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거 자체는 벨로나인 라이다를 사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랑 이제 스텔레오 카메라였나요? 그 카메라 주행 영상 하고 이제 GPS 또는 다른 그 센서들 인풋을 다 로깅해서 하나의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점이 저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세멘틱 정보, 그라운드 트루스 세멘틱 정보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얼마 전 작년에 이제 레이블링을 일일이 다 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여기 밑에 있는 논문에서 일부를 발췌해 봤는데 읽어보면 요점은 되게 레이블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밑에 줄 보면은 1700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연구자들이 병렬적으로 했겠죠. 그 연구자들이 레이블링 한 시간을 다 합쳐보면 1700시간을 레이블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봐도 되게 정교하게 잘 레이블링이 돼 있었고 그 레이블링 하는 테크닉을 어떤 걸 썼는지 논문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풀려고 하는 카테고리 자체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점은 이제 레이블링이 있는 데이터셋으로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를 추론하는 겁니다. 여기서 레이블링이 있는 데이터셋은 소스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레이블링이 없는 데이터셋은 타겟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과 같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specifically addresses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labeled source data and only unlabeled target data available for use during training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멘틱 키티 데이터셋이 그 소스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SOS랩, SL1이라고 하는 주행 데이터를 얻은 게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타겟 데이터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간략하게 나타내 보면 위에 학습 단계에서는 이 레이블링이 있는 소스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와 그리고 이 SOS랩, SL1이라는 데이터셋, 여긴 레이블링 없는 데이터를 같이 넣어서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그거 레이블링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그냥 3D 포인트 클라우드만 어떤 거냐에 상관없이 넣어주면은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 레이블링 해주도록 그것도 잘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따로 레이블링을 할 수고는 덜어지게 되겠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몇 개 논문을 많이 살펴봤지만 그 중에 좀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논문이 스퀴즈 세그 V2라는 논문이었어요. 스퀴즈 세그 버전 1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2인데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GTA 라이다 데이터셋, 컨텍스트 어그리게이션 모듈, 그리고 포컬로스, 지오데식 코렐레이션 엘리먼트 이렇게 각각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GTA 라이다 데이터셋은 말 그대로 GTA 게임으로부터 라이다 데이터의 데이터를 획득한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런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가상 시뮬레이션 GTA 환경상에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해내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도 논문이 따로 나와 있었어요. 여기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데이터셋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링을 알 수 있겠죠. 바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소스 데이터가 되는 거죠. 대신 여기서는 타겟 데이터는 일반적인 키티 데이터. 이 논문이 나올 때는 시멘틱 키티 데이터셋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레이블링이 없는 키티 데이터셋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GTA 라이더 데이터셋은 소스가 되고 여기서 타겟 데이터는 키티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링이 없는 키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링을 하고자 하는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요거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그 컴퓨터 그래픽스 환경에서 얻은 그런 데이터고 저는 반대로 그런 일일이 레이블링을 한 데이터가 소스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컨텍스트 애그리게이션 모듈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읽으면 캠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캠인지 아니면 얘네가 따로 만든 그건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목적이 드롭아웃 노이즈라고 하는 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드롭아웃 노이즈가 뭐냐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기 차량이나 뭐 멀리 있는 거나 그런 라이터 특성에 의해서 생성되는 노이즈인 거예요. 여기 뭐 차량 유리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빠지는 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중간에 생기는 뭐 날아다니는 노이즈나 입사각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뭐 라이다 노이즈 등을 좀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의 구조, 이 사람들이 제안한 캠의 구조 자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그냥 인셉션 모듈처럼 그리고 레지듀얼 네트워크처럼 그냥 중간 하나의 피처 맵이 있으면 그냥 맥스 풀링하고 원바이원 컨볼루션 하고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볼루션 한 다음에 여기서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원래 있던 거랑 곱해서 아웃풋을 뿜어냅니다. 단순히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결과는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제안하는 게 캠을 사용한 게 조금 더 로스가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의 장점은 요점은 정리를 하자면 그냥 정확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도메인 갭 자체를 줄였다. 여기서는 합성 신테틱 데이터랑 리얼 데이터 사이의 도메인 갭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런 갭을 줄였다. 제가 사용하려는 데이터셋에서도 시멘티키티에서는 원래는 벨로다인 데이터를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데 그 두 개의 도메인 갭을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또 큰 차이,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큰 차이는 벨로다이는 360도고 저희는 이제 120도, 전방 120도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도메인 갭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프라이어 널리지가 있으니까 각도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방에 대해서 잘랐어요. 벨로다인 데이터셋에서는 그냥 정방 120도만 그냥 가져와서 썼어요. 학습할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컬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네트워크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것의 요점은 imbalanced data distribution,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클래스의 양이 되게 밸런스하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건 적고 라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에 대한 이제 클래스는 엄청 많을 거고 벽에 대한 것도 엄청 많을 거고, 대신 뭐 차나 사람, 뭐 사이클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현저하게 적을 테잖아요. 그런 거의 비율 차이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 그냥 조금 간단한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요 로스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수식 자체는 이 밑에 있는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식을 보면 거의 크로스 엔트로피랑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있는 항이 모듈레이팅 팩터라고 해서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P 값은 그 분류하는 그 확률 값이거든요. 이 P 값이 밑에 설명을 해놨지만, 그러니까 확률이 0에 가깝다는 말은 그 좀 분류를 잘 못하는 거죠. 잘 확실하게 모르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모듈레이팅 팩터 자체가 1로 가깝게 돼서 이 로스가 영향을 크게 뭐 변화가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반대로 이게 확률 자체가 1에 가까워지면 이게 확실하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조금 더 분류를 잘하고 쉬운 분류가 된다라는 건데, 이럴 때는 모듈레이팅 팩터가 0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럴 때는 잘 분류된 픽셀에 대한 로스의 가중치가 적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잘 분류된 거는 그냥 잘 분류된 대로 그냥 쉽게 넘어가고, 어려운 게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학습을 시키도록 한다라는 게 이 모듈레이팅 그 팩터고, 그리고 포컬로스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감마는 이 집중도를 좀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마가 0에 가까우면은 포컬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랑 똑같이 되고, 감마가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이 효과는 증가한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특성이 이루어진다라고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킬셋의 마지막 포인트는 Geodesic Correlation Alignment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도메인 디스크리펀시, 도메인 갭을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리얼 데이터랑 신테틱 데이터 사이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지오데식 로스라고 적힌 게 그건데,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 하는 네트워크, 첫 번째로 그 GTA 라이다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을 테고, 똑같은 네트워크로 이용해서 이제 리얼 키티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 사이에 차이 자체를 줄이도록 그 피처 맵 사이에 뭐 디스턴스를 구해요. 이 위에 있는 피처 맵과 밑에 있는 피처 맵 사이에 그런 도메인 공간에서의, 또는 매니폴드 상에서의 거리를 줄이도록, 거의 비슷하게 만들도록 만드는 그런 로스인데, 수식 자체 여기서 논문에서는 그렇게 깊이 설명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수식을 넣어보지 못했는데, 뒤에서 조금 더 다른 걸 설명드릴 건데, 그 설명하기 이전에 메인 포인트는 뭐 중간이라도 상관없을 텐데, 이 중간 피처 맵, 여기 있는 피처 맵과 여기 밑에 있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피처 맵 사이에 그런 웨이트 사이에 갭을 줄이고자 로스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 거기서 사용했던 아이디어는 세컨드 오더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같아요.
요 피처 맵 자체의 코베리언스 그 값이 두 개가 비슷하게 가도록. 저는 이걸 봤을 때 옛날에 그 저희 우리 작년이었나? 스타일 트랜스퍼 발표 제가 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도 컨텐츠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에서 그램 매트릭스라고 있었는데 그램 매트릭스도 그 피처맵 사이에 뭐 연산을 해서 줄이는 그런 방향이었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거리를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나서 파이널 로스 펑션은 이제 포컬레스라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항이 있고 그다음에 지오데식 요거 항이 두 개가 있어서 람다로 조절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걸 구현체가 있어서 깃허브에 찾아가서 봤는데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관련해서는 코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없지? 학습시켜보고 싶었는데 조금 더 찾아보다가 이슈에 보니까 얘네 다른 사람도 찾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도메인 어댑테이션 부분이 왜 없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 올렸고 여기 좀 저자는 아니고 또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 서로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은 못 찾았는데 그래서 그냥 딴 데서 아예 가져와서 소스를 가져와서 이제 비슷하게라도 해보자. 그래서 메인 포인트는 포컬러스랑 지오데식 코릴레이션 얼라이먼트라고 생각해서 포컬러스는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 코드가 있어서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 이거 사용해서 학습을 하려고 했고 이거는 지오데식 코릴레이션 얼라이먼트는 또 이거는 구현체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좀 비슷한 걸 찾아서 이게 코랄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코릴레이션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 코랄로스 발표한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여기 피처 맵 사이에 차이를 줄이는 건데 여기서 CS, CT는 소스 타겟에서 온 그 피처 맵 각각을 의미합니다. 여기 CS고 CS, C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차이를 줄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 수식이 이렇게 돼 있고 CT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깊이 봐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코릴레이션 을 의미하는 서로의 상관관계, 코베리언스나 코릴레이션 그쯤에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현되어 있으니까 구현체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써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키스세그는 그렇게 이제 포인트는 포컬러스랑 코럴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고 뒤에서 구현한 거 실험한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봤던 논문은 어답트 세그넷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그 형욱님이 예전에도 한번 발표를 해주셨는데 형욱님이 발표해 주셨을 때는 본인은 CCTV 영상이 있었고 자율주행 데이터셋이 있었고 본인은 다른 CCTV 학교 CCTV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 어답트 세그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썼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도 저거랑 내용이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깊이 살펴봤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실험도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트레이닝이랑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트레이닝, 멀티레벨 어드버서리얼 러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 있게 드리면 일단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트레이닝은 일단 세그멘테이션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건 전체 그림이고 마찬가지로 소스 도메인에서 들어가는 네트워크가 있고 이제 타겟 도메인에 들어가는 네트워크가 있고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사실상 이제 쉐어드 한 거고 여기서 여기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이 블록이 있어요. 요거 안에 보면은 이 첫 번째로는 소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요렇게 피처 익스트랙션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디코더 형식으로 좀 이미지화해서 predicted segmentation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소스 이미지에서 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레이블이 있으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있으니까 요거랑 비교해서 요 로스를 구합니다. 요 로스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그냥 로그 p에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되겠죠. 요거는 그냥 그거고
밑에 있는 부분이 어드베서리얼 로스인데 요거가 하는 역할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데 요거는 여기 위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소스 데이터에서 와가지고 이미지를 예측한 거고 타겟 이미지에서 와가지고 타겟 이미지를 예측한 거죠. 프리딕트 예측한 거죠. 둘 다 레이블을. 근데 요걸 입력으로 줬을 때 얘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야 할 일은 어느 게 소스고 어느 게 타겟인지를 잘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로스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스가 0이고 타겟이 1이면은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반대로 일부러 얘가 잘 못하도록 학습해야 되니까 학습한다는 게 이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헷갈리도록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그거 하는 게 이제 0, 1을 바꿔주는 거죠. 반대로 여기 소스 얘가 들어오면은 1을 내주도록 하고 얘 타겟이 들어오면은 0을 내주도록 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는 두 개가 학습이 돼서 파이널 로스는 이렇게 되고요. 두 개를 합쳐서 그 다음으로 요거 디스크리미네이터 트레이닝은 반대로 여기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잘 분류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겐에서 사용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항,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랑은 반대로 그러니까 원래대로 소스 아웃풋이 들어가면은 0을 내주고 타겟 아웃풋이 들어가면은 1을 내주도록 잘 학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있는 항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레벨 어드베서리얼 러닝은 이거는 뭐 크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이 도메인 어댑션 어댑테이션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아까 설명드렸는데 요거를 원래는 이 끝에 인코드의 제일 끝단에만 연결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그 전 레이어 끝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티 레벨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두 개를 한 개 할 때는 싱글 레벨이라고 하고 두 개 할 때는 멀티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해서 학습한 게 더 결과가 좋았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어댑트 세그넷의 골자인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스퀘어 세그넷이랑 어댑트 세그넷을 모티브로 해서 학습을 시켜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본 어댑트 세그넷이랑 구조가 비슷한데 대신 이제 이 백본 부분이 세그멘테이션 하는 백본 부분이 이 스퀴즈넷으로 바꿨고요. 스퀴즈넷에서 캠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요런 부분이랑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스퀴즈 세그넷에 있었던 포콜로스랑 코랄로스를 가져와서 학습을 했습니다. 일단 결과를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여드린 결과는 일단 도메인 어댑테이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멘티키티 데이터셋에 그냥 학습을 시키고 SSL1 데이터는 넣지 않고 그냥 인퍼런스만 한 거죠. 그랬을 때 결과는 역시나 참담하죠. 이거 사실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희가 3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 한다 그랬는데 3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 하는 네트워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는 이제 프로젝션 기반의 그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포인트 클라우드를 2D로 프로젝션해서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레인지 이미지예요. 레인지 이미지라고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2D로 한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회사 건물 앞쪽인데 그런 차랑 옆에 건물 벽 같은 게 있고 이것도 이제 여기 도로가 있고 벽이 좌우로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그멘테이션이 아주 이상하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역시나 당연하겠지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싱글 레벨 어드베서리얼 트레이닝을 적용해 봤을 때 여기서는 위에 있는 게 저희 데이터셋이고 밑에 있는 게 시멘티키티 데이터셋인데 일단 밑에 있는 것부터 보면 뭐 어느 정도 뭐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멘틱키트의 데이터셋이고 이제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도로고 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저희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지글지글하게. 그리고 멀티레벨 어드베서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세멘틱 키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게 거의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슷하게 이 길이랑 요 옆에 있는 차량이랑 옆에 있는 벽이랑 다 잘 찾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SL 데이터셋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여기 도로는 잘 어느 정도 보지만 조금 경계 같은 게 너무 지글지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멀티레벨 어드베서리 트레이닝에서 코랄로스, 아까 코랄로스라는 게 두 네트워크에서의 코릴레이션을 맞춰준다라는 그런 로스였는데, 이거는 제가 구현을 그냥 돼 있는 거를 억지로 껴맞춰서 가져와서 껴맞추면서 구현을 하다 해서 그런지 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하죠. 근데 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위에 거는 더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컬로스를 또 추가해서, 포컬로스는 아까 그 어려운 거에 더 어려운 문제에 더 집중한다는 거, 그걸 해봤을 때 또 영이상해요. 근데 시멘틱 키트는 잘 돼요. 예, 데이터 레이블링이 짱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짱입니다, 여러분. 여기선 위에 거 보면은 여기 소실점조차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소실점이 이제 중간쯤에 있는데, 여기 소실점이 이쪽으로 제가 캡처를 잘못했는지 다른 걸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거의 뭐 학교 같은데, 학교 찍은 건데 평지인데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게 뭐 썩 우수한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랄도 안 되고 포컬도 안 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디스커션 할 부분, 생각해 볼 부분이 일단 뭐 모드 콜랩스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쩔 때는 계속 결과를 내주는 게 계속 비슷비슷한 걸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가 학습할 때 빠르게 0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하는 네트워크가 항상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었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점은 여기 세그멘테이션을 주로 할 때 평균 mean and standard deviation 값을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과 분산 값을 계산해서 그걸 다 빼줘요. 그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효과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일단은 지금 시멘틱 키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써서 SL1에도 적용했는데 좀 귀찮아서 그걸 구현을 안 했는데 그걸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각을 학습한 것, 예를 들어서 레지던셜 에리아나 이제 하이웨이나 어반 같은 경우는 각각이 특성이 다를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딱 따로따로 학습을 시키면 더 잘 뭐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정리한 내용이었고, 또 주말에 조금 더 내용을 보니까 LSD 세그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요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사이클 컨시스턴시랑 어드버서리얼 로스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주요 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이제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어댑트 세그넷이랑 좀 많이 비슷한데요. 거기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하는 부분은 사이클겐처럼 여기 데이터셋 1번 있고 여기 2번 있으면은 그거 사이에 비슷비슷하게 서로가 비슷비슷하게 생기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버서리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돼 있는데,
학습하는 단계는 첫 번째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학습하는 데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가 요거거든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는 뭘 하냐면은 일단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들어가는 인풋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얼 소스 리얼, 소스 페이크, 타겟 리얼, 타겟 페이크 이렇게 네 개. 타겟이냐, 소스냐, 그리고 리얼이냐, 페이크냐. 그거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네 가지 항 있으면 우리가 그 겐에서 리얼 or 페이크 하듯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돼 있는 거는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 그러니까 그런트루스 이 소스 데이터에 대한 그런트루스 레이블이 있을 텐데 그거를 리사이즈를 조금 해서 작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또 아웃을 뽑아내는 것 중에 세그멘테이션 하는 프리딕트된 세그멘테이션 결과 그 피처랑 요 그런트루스 레이블이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auxiliary lo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도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얘가 어떤 클루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요점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는 요점은 얘네 네 가지 종류를 잘 분류하는 것. 입력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건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G는 제너레이터인데, 제너레이터는 반대로 제너레이터가 하는 일은 리얼, 이게 소스랑 타겟 데이터거든요. 소스랑 타겟 이미지 인풋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이미지겠죠. 레인지 맵인데 세멘틱 키트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은 SL1에서 온 것이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되겠는데 그 두 개를 또는 이렇게 넣어줬을 때, 만약에 세멘틱 키트 레인지 맵을 넣어줬을 때 그거랑 그러니까 세멘틱 키트 인풋을 넣어줬을 때 SL1 데이터 스타일에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인지 맵을. 이거 둘 다 레인지 맵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레인지 맵을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서는 세멘틱 키트를 넣어줬을 때 SL1처럼 보이는 레인지 맵, 또는 반대로 SL1을 넣어줬을 때 세멘틱 키트처럼 보이는 레인지 맵,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사이클겐이랑 비슷하죠. 그 사이클겐이 낮 사진 넣어줬을 때 밤 사진 만들어주고, 뭐 여름 사진 넣었을 때 겨울 사진 만들어주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너레이터가 하는 역할인데,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뒤에 있는 항이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 그냥 원래 이 레인지 맵 상에서의 차이, 이 세멘틱 키티를 넣었을 때 SL1이 나오면은 그 결과랑 이 세멘틱 키티 몰래 영상이랑 차이를 줄이는 거예요. 좀 설명이 애매한데 어쨌든 원래 인풋이랑 더 가깝게, 원래 인풋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다시 말하면 오토 엔코더 같아요. 오토 엔코더. 인풋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SL1을 넣어줬을 때. 그리고 그 항이 두 개고, 이제 adversarial loss는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분류를 잘 못하도록 이제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하는 일은 얘를 속이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리얼 데이터인지 페이크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페이크는 합성된 거, 얘가 만들어낸 거, 리얼은 요거,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못 알아맞히도록 얘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랑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F 네트워크는 뭐 요렇게 돼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건 인코더고요. 이 인풋이 들어오면 쭉 피처 입젝션 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네트워크. 여기서 비로소 이제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을 예측하는 건데, 여기서는 소스 데이터에서는 레이블이 있으니까, 그런트루스 레이블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써서 학습하는 거 하나랑,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dversarial loss
하는데 여기서는 또 얘를 속이는 거예요. 얘네 둘이 짜고 얘를 속이는 거죠. 얘는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못 알아맞히도록 얘를 속이는 거고 얘는 어 저거 소스인지 타겟인지를 못 알아맞히도록 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데이터냐 타겟 데이터냐를 못 알아맞히도록 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잘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게 F 네트워크 요쪽에 있는 네트워크 하는 학습하는 방향이고